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결승에 오른 가운데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와 36년의 시차를 두고 강원 출신 감독과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로수에 독극물을 넣어 죽이는 일이 춘천과 원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수습을 위해 도지사 권한으로 피해 지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할 때 단속되는 운전자가 도내에서는 매달 평균 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축구 경기 보시느라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결승에 올랐습니다.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를 넘어선 건데 36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번의 기적 같은 순간에 강원 출신 감독과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3년 6월 29일 춘천 시내. 그해 보름 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4강 신화를 만든 박종환 감독을 위한 카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박 감독과 강릉 출신 이승희 선수가 도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춘천 출신이었던 박 감독과 고교 동창이자 축구 광이었던 고 이주일 씨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후 36년 동안 우리 청소년 축구팀은 멕시코 4강 신화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열린 20살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드디어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4강전에서 에콰도르에 1대0으로 승리하며 첫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박 감독은 선수들의 실력과 기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좀 기특하다고 전화 볼까? 내가 볼 때는 근데 너무 상상하지 못할 경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우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내다보고 있어요. 특히 골키퍼 이광현과 수비수 이재익은 강원FC 소속 선수로 매 경기 승리의 키맨 역할을 하며 도민들의 성원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정상에서는 마지막 한 경기. 83년 기적의 순간과 현재 새로운 축구 역사 여정 모두에 강원 출신 감독과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하며 도민들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가로수에 독극물을 넣어 죽이는 일이 춘천과 원주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로수 나뭇잎에 상가 간판이 가려진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예비군 훈련장 인근의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최근 방제 활동을 하던 나무병원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이상한 구멍 3개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드릴로 깊이 7cm 이상 구멍을 뚫고 그곳에 제초제를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뭇잎은 둥글게 말린 채 말라가고 있고 뿌리도 상당 부분 죽었습니다. 제초제 피해는 다른 피해하고 틀려가지고 잎사귀가 말리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수간에다 직접 구입을 했을 때는 약이 없어요.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이거는. 이 나무는 수령이 80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군가의 범행으로 곧 말라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공공재산인 가로수를 일부러 죽인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춘천 우두동에서도 가로수 은행나무 6그루에 제초제를 넣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나무는 모두 말라 죽었고 지금은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최근 원주에서도 가로수에 독극물을 넣어 일부러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벚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넣어 3그루를 죽였습니다. 가로수가 상가 간판을 가린다거나 나무 그늘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자 인근의 주민들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큰 이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호가 가린다든가 그늘이 진다든가 이런 작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수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와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범인이 붙잡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도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 조치된 사람이 올해 도내에서만 190명이 넘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현행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소주 두어 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지만 기준치를 넘지 않아 훈방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043, 네. 0.05가 안 되기 때문에 수치 그 자리예요. 도내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5% 사이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 들어서만 192명, 월 평균 3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 좋게 훈방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수치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후에 측정되는 수치여서 한 잔만 마셔도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날 과음을 한 경우 잠을 잤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나섰다 적발된 사례가 33건으로 전체 훈방 건수의 17%에 달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경우 5년간, 음주 교통사고를 2번 이상 내면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관광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작년 한 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1억 2,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올림픽 기간이 포함된 1분기에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3, 4분기에는 오히려 700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주요 교통망이 확충되고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관광 분야에서 올림픽 효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관광 서포터즈가 출범했습니다. 올림픽 당시 활동한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50여 명의 서포터즈들은 평창 등 올림픽 현장과 DMZ 평화 지역을 둘러보며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더 우리 관광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 나라 정체성 이런 게 좀 더 잘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 올림픽 유산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과 또 이런 새로운 자원들을 만들어서 평창 시티 투어도 또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올림픽 유산과 강원도 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림픽 개최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집안 침하와 건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을 따라 안전 펜스가 세워져 있고 휴업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에 금이 가고 마당이 내려앉으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문을 닫은 겁니다. 비가 오면 이 모래가 이렇게 쓸려가면서 건물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층이 위험해가지고 하루에 한 300명이 먹는 밥집을 문을 닫고 1층도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손님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 공사장과 피해 건물이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또 다른 집도 방바닥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더 침하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안 좋지. 그러니까 내려 이렇게 미끄러지는 데고 장마가 져서 또 비가 오면 저 또 마당이 또 푹 꺼질라는지 마른 땅에도 저렇게 꺼졌으니. 동네 선앙당터인 소나무 숲도
땅이 꺼지면서 펜스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착공 전부터 인접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주변 건물과 인근 도로 계측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터프하기 공사로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에 있는 땅속에 있는 진흙이라든지 또는 모래 성분들이 공사장으로 빨려 나오죠. 그러니까 공사장 인근에서는 땅이 꺼진다든지 또는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콘크리트 이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최근 강릉 지역 아파트 신축 공사장 주변에서 집안 침하 피해가 잇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는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수습을 위해 도지사 권한으로 피해 지역을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처로 도정 사상 첫 선포입니다. 앞으로 피해 기업은 강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지원과 직간접 피해 수습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민성 7기 강원도정과 10대 도의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6.13 지방선거 1년이 지났지만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세계 불꽃축제 예산 부활 시도 등 대규모 사업을 평가와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0대 도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과 승인안을 사실상 모두 가결시켜 도정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춘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한 사회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춘천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보건 의원은 해당 단체가 거제도와 부산 등을 둘러보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일반인을 포함시켜 보조금 6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관련 조례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다며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권주상 의원은 지난해 춘천 지역 치안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산 6천여만 원이 쓰였다며 춘천시의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가 남북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류협의회 창립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산 분야 전문가와 대북 사업가 등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는 남북 해양수산 교류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신규 사업 발굴, 정부에 건의할 의제 채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유엔 대북 제재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 등을 감안해 북강원도 연어자원 증대와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 등 남북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 분향소가 도내 5곳에 설치돼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홍천 등 5곳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는 모레까지 운영되고 운영 시간은 오늘과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레는 오후 1시까지입니다. 설치 장소는 춘천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원주는 강원가명, 강릉은 강릉문화재단 등입니다. 공립대한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홍천에서 문을 엽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공립대한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가 다음 달 1일 학생 전입을 시작으로 국영수 등 기본 교과와 공감 소통 등의 대안교과, 치유와 돌봄으로 이루어진 대한초등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노천초등학교 전입학생은 강원도에서 51명, 서울과 경기, 경남에서 23명 등 모두 74명으로 대안교육 희망자와 사회통합 전형 각 50%의 비율로 선발했습니다. 강원도의 여름철 길이가 1970년대보다 20여일가량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춘천과 강릉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춘천은 115일로 1970년대 95일보다 20일가량 길어졌습니다.
강릉은 2011년부터 2018년 여름철이 118일로 1970년대 97일보다 21일 길어졌습니다. 춘천 여름의 시작은 5월 25일로 1970년대보다 13일 빨랐으며 강릉의 경우 여름철 시작일은 5월 26일로 1970년대 6월 7일보다 12일이 빨라졌습니다.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영동은 가을철이 짧아지고 영서 지역은 겨울철이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에 도움을 주는 춘천시 저상버스 보유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시내버스 121대 가운데 저상버스가 95대로 전국 저상버스 보유 비율 25%를 크게 웃도는 7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버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비해 화천 지역에 멧돼지 울타리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화천군은 최근 북한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수확철에 대비해 올해 1차 추경에 멧돼지 피해 방지 시설 구축 예산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멧돼지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천 지역에서는 79개의 신청 농가가 설치비의 70%, 최대 470만 원을 지원받아 전기 목재기와 아이언 펜스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양구 지역에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새벽 북쪽에서 내려온 한랭전선으로 양구 지역 기온이 영하 4도까지 급강하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피해 발생 이후 모레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94개 농가 128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양구군은 피해 신고가 마감되는 대로 조사반을 편성해 17일부터 21일까지 농가 및 작물 등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2019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